내 생명처럼 사랑했던 연인도 부부도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원수되기도 합니다. 그쵸? 그런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상황도 즐기고 긍정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관계에는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짜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마이크를 잡고 누군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면접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떨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들을 많이 맞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 떨리고 자꾸 숨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 어때요? 수많은 면접을 봐야 되고 수없이 많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위축되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자세가 어때요? 아주 거만하죠. 예, 아주 싸가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공간에서 가장 거만한 자세를 취해보는 겁니다. 가장 거만한 자세. 그리고 이 사람 어때요?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응급처치인데요.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위축된 자세를 자주 취하는 거 심리적으로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깨 쭉 펴고 자신감 있게 걷는 것, 이게 마음에도 몸에도 영향을 엄청 미쳐요. 여러분,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가 연구를 했어요. 아까 이 아주 거만한 이 포즈를 파워 포즈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사장 포즈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자, 에이미 커디가 이거를요, 연구를 했어요. 파워 포즈를 취하는 게 신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실험을 했답니다. 5분만 하면 돼요. 5분만 파워 포즈를 취해도 혈액 속의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하더라는 겁니다. 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장 포즈를 5분간 취하게 한 뒤에 혈액 검사했더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은요, 심리적인 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심리적인 건 또 바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위축되고 불안하고 작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날 5분 동안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런 포즈 한번 취해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이에요. 불안, 공포, 짜증, 우울,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으로 나의 심리 상태와 몸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재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너무 불안해하고 발표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요거 볼까요? 자, 세로토닌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이 행복 호르몬은 행복만 좌우할까요?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되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다가도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우울, 공황장애, 그리고 무기력, 번아웃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SSRI라는 약물 처방을 하는데요. 그 안에 세로토닌이 알약으로 있습니다. 약으로 먹어서 여러분 이걸 얻고 싶으세요? 그냥 많이 나오게 하고 싶으세요?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요? 예. 자, 그런데요, 이건 너무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먹게 되면 부작용도 있어요. 여자들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살이 좀 찌고요. 남자들은 성기능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몬은요, 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안 나왔어요. 좋아하는 일을 신나서 할 때 뇌가 2배로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잘 나왔어요. 즐기면서 일할 때 뇌에 좋은 압박을 주고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잠든 천재성을 일깨워내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 나오냐? 우리가 즐길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격하고 충동적인 마음을 잡아주는 마음 조절 장치라는 거죠. 나 요새 너무 무기력해. 나 요즘 너무 욱하고 화가 나. 자꾸 짜증이 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럼 우린 말해요. 성격 더럽네.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그래요. 세로토닌이 너무 빨리 흡수돼 버려서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호르몬은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 호르몬이자 행복 호르몬, 공부 호르몬, 평화롭고 낙천적이며 의욕적인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꼭 필요하지요. 우울증, 강박증, 충동장애, 섭식장애, 공황장애, 만성피로 증후군, 수면장애, 만성통증을 치료합니다. 만병통치약이네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세로토닌 샤워. 그냥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업할까요? 유튜브 박상미 라디오에 가시면 이 컨텐츠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8가지를 할 때 세로토닌은 퐁퐁퐁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을까요?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시작! 운동할 때, 햇빛 받으며 걸을 때, 맛있게 먹을 때, 웃을 때, 심호흡할 때, 사랑할 때, 숙면 취할 때, 명상할 때. 8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어요. 예, 뭐 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운동할 때 햇빛 받으며 걸을 때 묶을게요. 여러분, 운동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운동 효과였습니다. 햇빛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햇빛 받으면서 빠르게 걸으면 하루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다 나왔을까요? 몇 분? 30분? 조금 줄여도 되더래요. 20분이었어요. 여러분 20분 할 수 있죠? 예, 20분 동안인데요. 햇빛 중에서도 아침, 점심, 석양 셋 중에 어느 햇빛이 가장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됐을까요? 정답이에요. 아침 10시 전에 햇빛에 음이온이 많더래요. 가장 양질의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요거는 내일 아침. 맛있게 먹을 때, 이것도 우리 야식은 하지 맙시다. 내일 아침부터 합시다. 네, 맛있게 먹을 때, 웃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얼굴 근육 전체가 사용돼요. 우리 얼굴 근육 전체가 사용될 때 되뇌에서는 얘가 행복한가 봐, 세로토닌 빨리 나가라고 하더래요. 행복해서 웃는다는 틀린 말이었어요. 웃으니까 행복해졌다가 뇌과학의 검증 결과입니다. 많이 웃을수록 우리 되뇌에서는 행복하대 세로토닌 뿜뿜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이 웃읍시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웃읍시다. 나에게 이득이 온대요. 심호흡할 때, 명상할 때는 묻겠습니다. 호흡 명상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살인이 일어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6초라 그랬어요. 6초만 참을 수 있으면 인생의 사고,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 강의할 때도 제일 효과를 본 게 6초 호흡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후 내뱉는데 6초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자극을 받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만 만나 그만두겠어요 라는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6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숨 쉬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쉬면 안 돼요. 알려드릴까요? 네, 허리를 쭉 펴고 앉아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깊게 3초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 나오게 합니다. 뱉을 때는 입을 벌리세요. 후 하고 독소를 내뿜듯이 다 내뱉습니다. 한번 할게요. 들이마셔요. 코로 3초 시작. 하나 둘 셋. 입으로 하나 둘 셋. 한 번 더 코로 하나 둘 셋. 입으로 하나 둘 셋. 아주 잘하셨어요. 자, 우리 아까 행동규칙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땡땡한다 이런 거 하자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6초 호흡 3번 한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면 긴급 처방으로도 좋지만 아침에 이런 호흡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숨 쉴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6초 호흡으로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감정 조율을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처방이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뭐예요? 사랑할 때 숙면 취할 때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아유, 저는 대상이 없는데요. 이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받을 때만 옥시토신이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반려견을 사랑할 때, 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 나무를 보면서 오메 단풍 들었네 나무야 안녕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어떤 날은 밑에는 파자마 입고 위에는 정장 입고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보고 목이 쉬도록 말을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복 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에게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물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매일 실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000원을 내면 꽃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작은 꽃다발 하나가 옵니다. 신문지에 싸서 꽃시장에서. 그럼 그걸 조금 음료수병에 나눠서 10개 정도로 나눠서 집안 구석구석에 놓아요. 일주일 내내 나는 꽃밭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해요. 꽃들아 안녕. 어제보다 더 폈네. 어머 너는 빨리 시드네. 예, 시들면 어머 잘 가. 내년 봄에 또 만나자. 막 인사해줘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저를 보고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합니다. 여러분 박상미 자존감 마사지법이라고 조금 유명한데요. 뭐냐면 아침에 스킨 로션을 바를 때 저는 결코 그냥 바르지 않습니다. 상미 예쁘다. 나이 들수록 더 예뻐지고 있어. 어제보다 더 예뻐졌어. 막 이러고 말라요. 저녁에는 결코 똑같이 바르지 않습니다. 어머 아침보다 더 예뻐졌네. 어머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를 꼭 넣습니다. 너무 예뻐졌어. 나이 들수록 더 예뻐지고 있어. 자존감 마사지예요. 여러분 선물을 꼭 남에게 받을 필요 없고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 말을 꼭 남에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저에게 선물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집에 택배가 많이 옵니다. 모든 걸 택배로 사죠. 다 보내는 사람 박상미, 받는 사람 박상미이지만 배달 요청란에 많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결코 빈칸으로 비워두지 않습니다. 상미야 사랑해 고생했어 너한테 상으로 주는 거야 막 저는 이런 문구를 엄청 써요. 그리고 제 생일날 6개의 택배를 배달시키면서 상미야 생일 축하해 너 정말 잘 태어났어 제가 막 썼어요. 근데 어느 날 택배 기사님이 저희 집 대문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갑니다. 저는 그날 울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 뭐라고 붙이셨냐면 처음엔 이 집에 참 이상한 분이 이사 왔다고 생각했어요. 발신자, 수신자가 동일한데 끊임없이 사랑해, 예뻐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왈칵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저에게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이제 저도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부터 대문 앞에 음료수랑 초코파이 막 간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은혜 갚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의 감정은 이렇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제가 배운 심리학은 로고테라피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탄생한 심리학인데요. 이 심리학에서는 살면서 한 사람의 인생만 변화시킬 수 있어도 대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오늘부터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해볼래요 라는 말을 가까운 사람이 한다면 나는 이미 인생 성공했다라고 제가 배운 로고테라피에서는 말합니다. 저는 무려 얼굴을 모르는 택배 아저씨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은 강력한 전염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행복을 줘야겠다가 1번이고요.
내가 행복하면 주변에 이 긍정의 에너지는 전염되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럼 내가 우울하면 어떨까요? 내가 부정적이면 어떨까요? 내 가족을 다 죽이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부터 내 행복에 책임 좀 지지요. 세로토닌형 인간의 생각 작동법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천재가 된 비결을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수상 소감만 모아놓은 글을 제가 어느 날 하루 종일 앉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천재가 된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세로토닌형 인간의 생각 작동법이라고 붙였어요. 프리드 쇼프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란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이란 그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무엘 베케트,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 극작가입니까? 이 사람 이렇게 말해요. 시도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한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쪽으로 실패하라.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얻고 반드시 더 조금은 성장할 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 작동법이 다르죠.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노벨 의학상 받고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한 게 있다면 99번 실패했어도 마지막 한 번 도전한 것이다. 나는 99번 실패하고 100번째에 겨우 성공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아인슈타인 하면 어때요? 시대가 낳은 천재, 원래 첫 방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99번 실패했대요. 모두가 그만하라 그랬대요. 근데 나 될 것 같은데 100번 또 했대요. 그때 가장 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좀 배우죠. 콘트라 로렌츠는 이런 말 합니다. 나누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나누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내담자들 중에 건강이 좋지 않고 마음 치료도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울증이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처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봉사 가는 날 데려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이러고 같이 가요. 근데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면 이분들이 말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왜 좋아요? 물어보면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 나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타인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행복도 나누고 봉사도 나누는 거죠.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탁월한 치료법은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셜던 글래쇼가 가장 명확하게 말합니다. 남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만큼 자신의 슬픔을 잘 어루만지는 법은 없다. 더 큰 우울과 죽고 싶은 마음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은 사실 시기 질투심이 좀 많았어요. 남의 성공을 보면서 더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엄청나게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는 먼저 했구나. 좀 이따 내가 따라갈게. 먼저 가고 있어라. 이런 박수예요. 그를 축하하고 나는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아이씨, 나는 안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운이 좋아? 안 만나고 싶어.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만나야 돼요. 더 많이 대화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곧 될 건데 먼저 얘는 나보다 잘 됐으니까 노하우를 배워야죠. 그 노하우를 배워야 나는 2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퇴보하게 만드는 1번이 미루기 습관이라면 저는 2번이 시기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가 밀려올 때 빨리 오늘 강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더 잘 돼야 되니까 더 만나야 돼. 영업 비밀을 캐내야 돼.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돼.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다그 함마르셀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거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을 피해갈까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이 오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내담자의 최연소는 5살, 최고령은 88세이고요. 극빈자부터 정말 천억대 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심리상담을 하면서 아주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행복은 절대로 경제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족끼리 가장 행복한 사람들,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중산층? 아니에요. 중산층보다 조금 낮았어요. 예. 그리고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더 효도하고 형제간의 사이도 더 좋았습니다.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을수록 가족끼리 재판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때 내 인생에 예스는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마지막 말이 더 압권이에요. 엘리 위젤이 말합니다. 감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다. 감사는 인간이 지닌 인간성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문장씩 감사일기를 쓰면요. 1년 동안 지속하면 1095번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루에 3문장씩 무조건 쓰세요. 전 숙제를 내줍니다. 억지로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재소자들이 말해요. 처음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1.75평방 안에 성인 남자 6명이 잡니다. 옆으로 누워야 돼요. 바로 못 누워요. 처음엔 화를 냈어요, 저보고. 이 감옥 안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노트를 다 쓰면 초콜릿을 선물로 주거든요. 억지로 찾다 보니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날은 5개, 어떤 날은 6개도 씁니다. 감사는 습관이었습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인간이 지닌 인간성이라고요. 오늘부터 감사일기도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